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기춘 증인은 이번 청문회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직책에 있었습니다. 기대를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청와대 기밀 유출 사건, 정인원 문건 사건, 최순실, 김종 차관 사건, 국정교과 사건, 이 등등 본 청문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건에 개입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월호 당일날에 대해서 당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청와대 대처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였을 걸로 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당일 정말로 대통령께서 관저에만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번 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도 이제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관저, 본관, 또 우리 비서들이 있는 위민관, 그리고 영빈관 이런 데 곳곳에서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청와대 경내에는 계셨지만은 어느 집무실에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답변 드렸는데 이번에 알겠습니다. 청와대 분들이 다 말하기를 그날 관저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저에 있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게 그 말동학벌 탈루하는 김영하의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입니다. 비망록이 아니라 이 비슷한 노트 형식 보셨죠? 청와대에 쓰고 있는 뭐 쓰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각자 제가 좀 이따 이 전편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많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김영한 수석이 그 당시 썼던 게 맞습니다. 자, 7월 8일자 보면은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월호 참사 원인은 선장선의 데이터적 유기업이라는 거다. 그 다음 장 눈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 그 과정의 혼선은 없었다. 정말로 당일 청와대에 보고나 그 과정상의 혼선이 없었습니까? 그 보고를 이제 팽목항에서 오는 보고도 있고 인천에 있는 해경본부에서도 오고 또 여기 서울에 있는 중대본에서도 오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고서가 오고 아마 상황실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뭐 혼선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7월 18일자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4월 16일자에 위치 말씀 가려고 하지 마라. 자료 제출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시 내린 적이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제가 수석들한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도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실장이 이걸 내라 저걸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수석실과 소관수석실과 문서관리하는 총무비서관실에서 함께 정합니다. 이런 기본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9월 23일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VIP 7시간 관련 주름수술설 사이버 수사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그런 보고가 올라왔다는 취지겠죠. 아니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일날 이런 수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토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일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하는 CCTV 자료 보존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 경호처에 말하기 하니까 CCTV 다 폐기됐다고 했던데 어떤 경우로 폐기된 겁니까? 그 청와대 출입자의 확인 이런 것은 다 경호실 소관입니다. 비서실에서는 그거 알지 못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조사했죠? 감사원에서 감사했죠? 세월호 관련해서? 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자, 9월 1일자 법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원장 보고 토론하는데 5분
10월 8일자에 감사원 겸력 결과 발표 미리 받아서 검토하고 코멘트해라. 전 뭐 알지 못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 마사지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실제로 건 아니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며칠 날 한지 알고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독립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가져가서 검토하고 코멘트 받아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그 진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믿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저한테 그런 걸 사전에 보고하러 온 일이 없습니다. 네. 없으면은 김영하 민정수석이 혼자서 받았다는 겁니까 지금? 그건 뭐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김경진 의원이 말했던 부분입니다. 10월 27일자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안 된다. 정부 책임 부담. 이 부분 관련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이 됐습니까? 두 달이 됐습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의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제 판단으로는 인양을 했으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미 인양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제 생각으로는 고의로 인양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혹시 그 안에라도 시신 항구가 있을까봐. 시신이 자연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데까지 일부러 인양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수부에서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은 걸로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의 기술이 세월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용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재원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부산 산업수신 장기원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 12시 반.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퇴장에 직전에 있습니다. 그 핵심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비서실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속죄를 해야 생각합니다. 그 속죄하는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과 최순실이 모른다고 얘기하면 전체 최순실의 국정농단 자체가 퍼즐이 맞지 않고,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주변 관리 실패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3차담화? 네.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 그 주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야말로 몸통이 됩니다. 김 실장님이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진, 가장 비참하게 퇴진할 대통령에게 김기춘 실장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묻습니다. 마승빌딩 아십니까? 네? 마승빌딩? 마승빌딩. 모릅니다. 마승빌딩에서 임대해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미승빌딩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최순실의 빌딩에서 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일본 차병원 줄기세포 맞으러 갔을 때 누구 소개로 갔습니까? 그거는 제 아들이 지금 누구 소개로? 그러니까 일본 차병원의 소개로 갔습니다. 저 아들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가 싶어서 백방으로 물어보니 차병원에서 그 줄기세포 연구를 알겠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가서 알겠습니다. 상담을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의원의 하고. 일치입니다.
안 된다. 차병원 부속 차원병원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용 미용 병원이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차모빌이라기입니다. 알지 또 의회에 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김종차관, 네. 김종차관께 묻습니다. 김종차관께서 많은 최순실과 함께 최순실의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국정농단을 했습니다. 이 잘못을 국민 앞에 싣기 위해서라도 김 차관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김 차관께서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검찰 진술을 이 자리에서 말해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위대한 진실을 말하는 지금까지 모든 죄의 반을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차관, 네. 검찰 조사 받을 때 최순실을 김기춘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셨죠. 그 와전된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조사에서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김기춘 실장의 소개로 만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아닙니다는 위증입니다. 지금의 김총 차관의 죄와 가중처벌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김종 차관이 오늘 김종 차관이 진실을 말해준다면 저는 앞장서서 김총 차관의 죄를 조금 깎아달라고 탄원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실장을 소개로 최순실을 만난 거 말씀하셨죠? 의원님, 그거는 와전된 것으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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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에서 아닙니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위증입니다. 네. 밝혀지면 위증입니다. 다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김종 차관이 누구로부터 정유라를 잘 봐주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김종 차관은 차관 취임한 직후 김 전 실장이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들었습니까? 거기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검찰 수사 받는다고 국정조사에 와서는 위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국정조사의 진술과 답변입니다. 누구 지시로 왜 어떤 인연으로 정유라와 장시호를 이렇게 싸고들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싸고들면 맞죠?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묻습니다.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들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고 장시호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특혜를 주고 일감 몰아주고 한 거는 맞죠? 그거 역시 지금 제가 지금 검찰 수사하고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기춘 실장의 발언을 듣고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의 왜곡된 인식, 공작, 정치, 70년으로 퇴보한 공안 통치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쓰러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박사모를 통해서 고소하게 만들고 들어보세요. 권은희 의원 선거법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만만한 사건 가지고 박지원 의원 고발하라고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박범계 의원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고소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망록을 전부 부정하십니까? 그럼 김영한 고민정수석이 날조 거짓 소설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김 실장 국민 앞에서 좀 전해주고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의원님 최순실 왜 모르나냐고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검찰에서 조사해 보면 다 알 것이고요. 제가 일본 가서 또 면역 치료를 받은 것이지 우리 내자가 너무나 몸이 약해서 말이죠. 줄기세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빌딩은 죄송합니다. 그 빌딩에는 제가 있은 일이고 저는 광화문 사무실에 20년간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서한 정의는 숨기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인들께서 사법적 판단만 중시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무시한 정원 행위는 마땅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지금께서는 정원석의 마이크의 볼륨을 좀 더 높여주시고 계속해서 자, 장재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짧게 해주시죠. 김기춘 실장의 전 실장의 발언 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표합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답변과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주의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김종 차관이 발언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김종 차관이 모든 것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느냐 장시호에게 특혜를 줬느냐 그 검찰 조사에서 이미 언론에 나간 얘기마저도 검찰 수사라고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이 문제 답변을 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인들에게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엄중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 계획서 상에는 지난 11월 17일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상의 여러분들의 입장만 가지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주시시켜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의결은 과거의 국정조사와 달리 조금 전에 주시한 바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국회 본회의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정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정인으로서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12조에 의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발 조치된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신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 신문 조사를 해주십시오. 예,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김기춘 정의 네. 역사의 한 중간에 있음을 아시고 네.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김영한 비망록 내지는 회의로 업무 일지 축약본인데 이것을 두고 일방적 지시를 내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서로 소통하고 보고도 받고 하는 것이지 비서실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네. 청와대에 의하면 정무수석실에서 당일 참사당에 7차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했어요. 네. 당시 정무수석실의 서면 보고는 증인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당연히 각 소관 수석들은 자기 업무에 관해서 지시 하나 안 하나 당연히 보고할 일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서면 보고를 대통령 보고 전에 증인이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받았습니까? 아까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지 할 수 네. 있다니까. 선 보고를 먼저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네. 알고 계셨네요. 네. 먼저 알고 계셨네요. 아니 먼저 위에다가 먼저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사후 보고를 예, 사후에 하셨다는 네. 거죠? 네. 누가 보고하던가요 그때? 그 다 해당 수석들이 아니 예. 그저 사후 보고를 누가 했냐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께. 수석이 보냈으면 수석이 저한테 얘기하지요. 가령 아니 수석이 와서 했어요. 누구한테 그거는- 보고를 받았냐고. 그거는 뭐 수석도 계시고 또 아니 단일 말입니다. 그건- 36일 참사 단일 지금. 그 수석이 한 경우도 있고 해당 비서관이 한 경우도 있고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납니다. 나신다. 네. 그럼 정무수석실의 서면 보고는 그 비서동에 있는 제1부속실을 통해서 합니까? 관저에 있는 2부속실에 전달됩니까? 그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석들이 대통령 계신 곳에 빨리 보내는 예, 걸로 압니다. 그럼 당시 부속실에 있던 비서관이 제1부속실의 정성 비서관입니까? 아니면 제2부속실의 안봉근 비서관으로 기억합니까? 그거는 저도 그날 보고서를 해당 수석실에서 그 제1부속실에 보낸지 제2부속실에 보내가지고 대통령에 전달됐는지 그 과정은 잘 그것도 모릅니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부속실에 전달된 서면 보고가 대통령이 직접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사후 보고를 받았지만. 그거는 그 긴박한 순간에 계속 보고가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가 확인은 확인하지는 안 않았습니다만 하셨다. 당연히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생각만 하셨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관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비서실장도 모르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네. 여기에 계신지 여기에 계신지 밑에 직원들은 대통령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서실장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집무실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대통령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영빈관에서 손님하고 오찬하고 계신다든가 본관에서 외빈을 접견하고 계신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물어보지 않으면 어디 계신지는 일일이 그 부속실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당시에 그 대면 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 보고만 하셨습니까? 네, 저는 서면 보고만 했습니다. 우리 비서실에서는. 네. 그럼 대면 보고한 사람은 김장숙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김장수 실장이 전화 보고했다는 걸 들었고요. 우리 고용복지수석이 또 그러면 전화 좋습니다. 그냥 김장숙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부분에 따로 이렇게 서면 보고 또는 대면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비서실장이 이런 상황에서 직접 대면 보고를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사후에 받았더라도 가서 막 대처하는 대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 지금 지나고 보면은 좀 더 대면 보고도 하고 했으면 비서동에서 관저는 차로 2분밖에 안 걸린다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서류가 보통 가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이 참담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비서실장께서 이거 처음부터 정말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저는 맨발로라도 뛰어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언론을 합시다. 글쎄 그건 뭐 지금 우리 돌이켜보니 여러 가지로 그것이 기본적으로 맞겠죠. 회안이 많습니다만은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장에 지시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신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하지 못할 뭐 다른 사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호성 당시요. 네. 정호성 당시 제1부속 비서관 비서동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저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그때는 의뢰의 1 비서관은 본관에 있고 2 비서관은 관저에 있고 그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네. 정호성 당시 제1부속실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증인도 정호성이 대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대면 보고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비서실장도 막힌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면 보고 하자 하면은 네 하자 하면은 보니까 대면 막힌 보고를 것 할 수 있습니다. 같은데 예. 고영태 증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드나들거나 본 적이 이런 들은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네,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적은 있고. 네, 들은 적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 이야기를 한 적은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네. 없습니다. 그러면 고영태 씨 차원병원 헬스장 다닌 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서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부산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우선 우리 차은택 증인 그 최순실을 처음 알게 된 게 2014년 한 6월 조경 고영태 증인 통해서 네, 알게 맞습니다.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순실이 상당히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건 언제예요? 김기춘 시장을 한번 뵙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굉장히 고위 관료도가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인지하게 된 건 언제입니까? 그 2014년에 문체부 장관님을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순실 씨한테 요청을 몇 차례 받았고, 그래서 몇 분을 추천드렸는데 계속 제 요청을 받고 제 요청을 받아서 다 관찰이 됐죠. 그 마지막에 이제 김정덕 장관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률 수석도 그때 2014년 말에 맞습니다. 10월경인가요? 그때가? 11월경입니다. 11월경이죠. 네. 그러면은 그때 최순실과 쭉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뭐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자세한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을 배후에서 상당히 좀 조정하고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 조종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고영태 선생님, 그 최순실을 알게 된 게 2012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최순실과 대통령 관계를 인지하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그 대통령 오순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몇 년도죠? 그게 2010. 그러니까 빌로밀로 신상품을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을 때 대통령이 다 받아 쓴 거죠. 네. 그 본인이 만든 제품을 네.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권유했고 또 대통령이 다 쓴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빌로밀로 그때 최순실과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알았겠네요. 아니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그 비서관한테 가방을 건네줄 때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가방을 건네주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 가방을 다른 분한테 선물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그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 본인 회사 제품 중에 대통령이 쓴 게 사용한 게 몇 개 정도 돼요? 옷이나 뭐 다 포함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방은 제가 쭉 그 빌로밀로 회사가 아닌 그냥 브랜드가 없어야 되니까 브랜드가 없는 가방으로 해서 그냥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네. 몇 개 정도 돼요, 정부가? 한 서류 가방까지 하면은 한 3, 40개. 3, 40개? 예. 그러면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겠네요. 초반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옷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영선 비서랑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 2014년 말에